30대 여성 조 씨는 중매로 법조인 남편을 만나서 일사천리로 결혼했습니다. 얼마 뒤에 예쁜 딸아이도 태어났지만 아이 울음소리도 듣기 싫다던 남편, 온갖 트집을 잡고 조 씨에게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하는데요. 심지어 딴 여자도 만나고 집까지 나가버린 상황.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고 남편에게서 전해진 뜻밖의 소식이 있었습니다. 망연자실한 조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? 야,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? 너무나 황당하고 기막히다면서 사연을 보내주신 40대 아내의 사연입니다. 자, 법조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건 벌써 14년 전이라고요? 네, 맞습니다. 사연자인 40대 조 씨는 14년 전에 중매로 법조인 남편을 만나서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결혼을 했습니다. 만나서 결혼까지 6개월도 채 안 됐으니까 정말 빠르게 진행된 건데요. 직장도 번듯하고 집도 잘 산다고 하니까 친정에서는 더 볼 것도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. 직장, 인물, 재산에서 빠지는 게 없었을지도 몰라도 살아보니까 인성이 문제였습니다. 신혼 초에는 잘 몰랐는데 남편이 시가에 비해 친정에 조금 기운다고 생각했는지 툭하면 수준이 안 맞는다, 아하. 말이 안 통한다는 이야기를 해왔다고 합니다. 그래도 아이를 낳으면 달라지고 또 가정에 마음을 붙이겠거니 했는데 딸아이를 낳고서는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. 아니, 어떻게 자기 배우자한테 수준이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해요? 네,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속이 터지고 상처를 받으셨겠어요. 근데 뭐 그 정도 얘기는 뭐 그냥 귀여운 걸로 시작하는 거고요. 이제 아이고. 또 들어보시면 더 화가 나실 거예요. 일단 아기가 본인 아기가 울면 뭐 힘들긴 해도 너무 소중하고 예쁘니까 울을 달래주려고 그러고 왜 우는지 이렇게 보는 게 아빠의 마음인데 여기는 울면 아기가 울면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이 짜증을 부인한테 다 풀면서 집에 오면 아이 보기 싫으니까 그냥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살림과 육아를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조 씨가 다 하셔야 되잖아요. 남편이 돈도 잘 버니까 도움이라도 좀 불러주면 좋겠는데 얼마나 결벽증이 심한지 집에 누가 오는 걸 못 본다고 합니다. 아이고. 그렇기 때문에 누구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요. 10가지 이제 혼자서 다 해야 되는 상황에 반찬 투정 또 기본이고요. 살림 간섭 옵션이고요. 그다음에 온갖 트집을 다 잡더니 이제 나중에는 폭력까지 쓰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든데 그래도 내 아이를 지켜야지라는 일념으로 간신히 버텼다고 합니다. 아니, 그렇게 수준 높은 인간이 폭력을 써요?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그나마 양반입니다. 이게 끝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일단 아이가 돌을 딱 지날 무렵에 지금 여기 폭행 뭐에서 하나 빠진 게 있죠. 바람입니다. 바람. 이제 불륜을 저지르는 건데. 근데 이제 정말 우프게도 이 제보자인 조 씨는 믿는 구석이 좀 있었어요. 나한테도 이렇게 막 하는데 나가서 다른 여자한테도 얼마나 막 할까. 오래 못 가겠지. 근데 진짜 한두 달 갈까 말까 했는데 또 여자가 바뀝니다. 뭐 그러고 나서 저렇게 몇 번 만나다가 돌아오겠지 했는데 애가 3살 정도 됐을 무렵에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가버립니다. 또 집 나가도 이제 금방 돌아오겠지 했는데 한 달, 2달, 6개월, 1년이 돼도 돌아오지 않았고요. 문제는 생활비 양육비도 전혀 주지 않으면서 집을 아예 나가버린 겁니다. 도대체 결혼은 왜 한 걸까요? 그러니까요. 이런 사람이 왜 결혼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딴 살림 차린 거 아니냐 이렇게 그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가에서도 남편 잘 모른다고 합니다. 문제는 일단 조 씨 입장에서는 애랑 둘이 살아야겠고 돈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친정에 들어가서 아이 맡기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해요. 배달, 청소, 식당, 서빙, 사무보조, 예식장, 하객 알바, 어린이집 선생님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고 다만 이게 결혼생활 맞냐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앞으로 좀 깜깜하고 힘들었지만 딸을 보면서 버텨왔다고 하고요. 이혼을 하더라도 딸이 좀 큰 다음에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. 처음에 결혼할 때만 해도 사짜 남자 만나가지고 너 좋겠다 이랬는데 세상에 이 고생을 할 줄 어떻게 하셨겠어요? 네, 그렇습니다. 가출하고 맨 처음 1년 정도는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줬다고 합니다. 그런데 그게 끝이었고요. 10년 넘게 조 씨 혼자서 아이를 키워왔습니다. 시가에서는 그래도 손녀라고 가끔 보러 오시면 용돈을 주시면서도 내 아들이지만 나도 잘 모르겠다면서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합니다. 남편이 절대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아니고 또 시가 형편도 나쁘지 않았는데 조 씨와 딸에게는 생활비다운 생활비를 준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. 그래도 이 악물고 버텨왔던 조 씨를 무너뜨리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. 뭔데요? 가출한 남편에게서 이혼 소장을 받게 된 겁니다.
백 변호사님, 이게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장을 낼 수 있어요? 소장은 낼 수 있죠. 어. 보통은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장을 내면 이혼 소송이 기각이 되죠. 근데 일단은 이분은 이혼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소장 날라온 거 정말 이건 상상 그 이상입니다.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만나봤어요. 예, 변호사가 이혼 기각을 요청할 때는 이분 얘기입니다. 예, 예. 상대방을 헐뜯으면 안 된다. 어, 전 이게 좀 이상해요. 변호사가 이렇게 상담을 했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남편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. 뭐 진단서, 해바라기 센터 이런 기록 다 갖고 있었는데 그거 내지 않았고 또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했던 것들도 제대로 재판에 현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법원에서 이혼하라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거예요. 1심에서.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 제기했고 나 이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혼해라라고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이혼하고 뭐 양육비나 이런 걸 주라고 판결했지만 그동안의 한 행태를 봐서 이걸 줄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. 자, 일단 제가 박 변호사님 네. 얘기는 좀 이따 들어볼게요. 네. 자,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자, 유책 배우자에게 날개를 달아준 판결, 왜 제가 이혼을 당해야 하나요? 라고 하셨는데, 네. 자, 박 변호사님, 네. 뭐 양육비든 뭐든 일단 뭐 이렇게 된 마당에 그렇죠. 뜯어내야죠. 일단 청구를 해야죠. 받아야죠. 1심 재판은 아마 그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. 막 변호사가 그냥 기각만 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좀 어떤 소송에 응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유책 사유도 입증을 해야 되고요. 또 양육비도 못 받았다는 거 받아야 되고 그리고 재산 분할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있었다 그래요. 예전에 보면 이제 이 사람도 변호사 법조인이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통화할 때 네 이름을 하지 말라. 그러고 자기들끼리 뭐 노하우 대출은 또 아내한테 아내 이름을 해라. 세상에.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는 보니까 지금 재판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재산 상황도 본인한테 불리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거든요. 이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대응을 해서 재산 분할이라든지 양육비 좀 더 받도록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법적 조력을 좀 제대로 다시 한번 그렇죠. 좀 받아 보셔야 변호사 되겠네요. 새롭게 좀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자, 박상희 교수님, 네. 이거 좀 이제 뭐 법적인 건 그렇다 치고 지금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. 너무 억울하시죠. 너무 정말 잘못한 것도 없으시고 10년 동안 아이 혼자서 꿋꿋하게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하시면서 아이를 키우셨다는 거예요. 우리 맨 처음에 다룬 아이템도 그랬는데 정말 인성이 조금도 되지 않고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대표적인 사람이 이분 남편인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 기대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. 네. 돈도 이미 다 빼돌렸고 아이를 뭐 짜증을 내는 걸 넘어서도 한 번 더 찾아오지도 않았던 이런 차갑고 매정한 아빠 사실 있다고 해도 아이한테 도움 안 되고 맞아요. 상처만 줄 수 있거든요. 괴로우시겠지만 이제는 본인과 아이와 이렇게 둘만 생각하시고 좀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이 과정 잘 겪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 자,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? 네, 가족 여러분들 많이 분노하셨습니다. 먼저 YMH님, 인성 파악하고 아들, 딸들 결혼시키세요라고 하셨고요. H마토님, 나쁜 짓 종합 세트네요라고 하셨습니다. 그리고 군산 사는 남원땡님은 수준 높은 사람은 폭력 쓰고 바람 피고 그러는 건가요?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요. 자,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.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. 가족 여러분,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